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자산 배분 전략의 시대. 말 그대로 우리 개인이 돈이 아무리 적고 자산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기업들도 자산 운용 회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똘똘한 한 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산 배분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이미 뭐 똘똘한 한 채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도 이제 고민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좀 즐기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면 폭주하는 유동성, 왜냐하면은 이 폭주하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자본주의의 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한 건 사실 트럼프 정권이죠.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연방준비 제도라고 불리는데 뭐 저는 은행이라고 하니까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의장도 캐빈 헤셋으로 내정된 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최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재무부는 이제 뭐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전략을 짜겠지만 이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되어서 엄청난 유동성을 폭주시킬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사는 것만으로도 미국 국채를 사는 거기 때문에 재무부의 국채 발행을 도와줘서 개인으로 하여금 유동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역할까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국가자본주의가 출현하기 때문에 이 재정 정책이 더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돈 푸는 정책이 더 세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쏠림 현상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것이고 핵심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주식을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산업 벨트를 품은 부동산을 제외하고서는 도태될 확률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일단은 지금 2028년, 2029년, 2030년까지는 모든 부동산들이 아마 다 폭주하고 오를 거예요. 내년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2040 지도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산업 벨트를 품었느냐, 품지 못했느냐, 정말 기업이 살리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성패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한번 이제 상하급지가 한번 뒤집히는 시대가 한번 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쭉 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식, 코인 이런 것을 통하여서 유동성이 이쪽 부동산으로 최종 형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정책을 또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과 로봇 혁명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그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한번 대담하는 걸 올려드리기도 할 텐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겁니다.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은 기존의 자산이나 이런 거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도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노동력을 시장에 제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너지를 관련된 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될 텐데, 이것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이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먹고 살게 해야 돈을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성이 더 폭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핵심 산업 벨트를 품은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이제 개인들도 주식과 코인을 통해서 유동성 흡수 전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뭐겠습니까? 무주택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주식과 코인으로 자산을 상승하는 전략을 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 포지션을 택하고 주식과 코인을 자산을 상승을 하면서 개인이 유동성 흡수를 운용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도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하급지를 갈 바에는 차라리 안 나고, 왜냐하면 그거를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오히려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주택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주식과 코인으로 자산 상승을 누리면서 이 세 번째, 이
주식과 코인을 통해서 자산 상승 후에 매매 전략을 통하여서 바로 똘똘한 한 채로 내가 세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똘똘한 한 채가 더 폭주해서 날아갈 때에 과연 이 똘똘한 한 채로 세팅될 수 있는 기초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더 투자의 여력이 생길지 안 생길지가 결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2040 서울 그 기본 계획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곡 다음엔 이제 창동 상계를 거쳐서 이제 구로 가산 디지털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똘똘한 한 채로 세팅이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이 자산 상승을 개인적으로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일단 한 채 정도는 세팅을 하셔라. 한 채 정도는 무조건 세팅을 하시고 주식과 코인을 이제 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주식과 코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에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에너지와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에 부동산 투자하듯이 장기 투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기 투자할 때 무조건 오래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격이 벌어졌을 때 팔고 기다렸다가 이격이 좁혀지면 다시 사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핵심 에너지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을 통하여서 불린 다음에 갈아타기를 통하여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은요 상위 부동산 똘똘한 한 채도 있지만 띨띨한 한 채들도 유동성을 일부 흡수한다는 거예요. 아예 무주택으로 있으면요 유동성 흡수의 영역을 내가 부동산으로 오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네 가지 전략 미리 한 똘똘한 채로 세팅하신 분들은 아주 잘하셨어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주식과 코인을 통해서 지금 유동성 흡수 전략을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데 내가 무주택이냐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 채 정도 세팅을 하는데 2040 계획을 통해서 가던가 제가 또 하나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미래가치 재개발 그러니까 월세로 살면서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자산의 상승분들을 계속해서 부동산 안으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세나 월세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저는 월세를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전세는 정말로 살면 안 됩니다. 전세는 내 돈을 그냥 송두리째 날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현찰이 똥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을 통하여서 유동성 상승분 그러니까 내 주식과 코인이 올라가요. 이게 유동성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으로 올라가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 유동성 상승분을 흡수를 시켜라. 왜냐하면은 이렇게 뭐 청약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마지막에 잔금 치를 거를 하잖아요. 똑같이 재개발도 처음에 돈 넣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세팅될 때마다 팔던지 어떤지 할 수 있거든요. 뭐 조합이 설립된다든지 뭐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팔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러면서 부동산을 통하여서 유동성을 우리가 흡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흡수를 시키지 않으면 언제 그 돈들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자산 배분의 전략의 시대에 부동산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용? 내가 유동성을 흡수한 만큼 부동산으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한 방에 똘똘한 한 채로 가겠다. 그러면은 뭐 요즘엔 이제 4-50억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정말 실력 좋고 그러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실력이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2040을 통하여서 아파트의 적합평가된 아파트 이제 창동상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남부 가산 디지털 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서남부 지역 이미 그쪽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미
지구 단위 거기 임장을 가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놓고 중공업 벨트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금천구나 구로구 쪽에. 그런데 거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놓은 것도 왜 묶어놨을까요? 이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이 있거든요. 에이징한다 그러거든요. 묶어놓고 에이징 시켜서 개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공업 지역들은 용적률 상향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타운이나 그런 것을 통하여 재개발 유동성 상승분을 흡수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뭐 아파트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으신다 그러면은 저는 창동상기를 항상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GTX 라인 쪽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뭐 2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럼 한강벨트 가야죠. 한강벨트 가시고 뭐 4, 50억 있다 그럼 반포 가야죠.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자산 어느 돈을 갖고 있다, 내가 돈이 없다, 기회가 있어요. 돈이 많다, 기회가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잠깐 눌려있는 이 시기를 잘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꼽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